오늘은 말의 권세 시리즈로 첫 번째, 말에는 흥망성쇠의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삶과 우리 인간관계 곳곳에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묘약을 숨겨 심어 놓으셨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우선 칼이나 총 같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뚜렷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야, 이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칼을 보십시오. 날이 잘 쓴 칼, 그런 거 보면은 시퍼렇게 푸르게 날이 쓴 칼을 보면은 한번 그것을 가지고 휘둘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가슴이 뭔가 선뜻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총, 총을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죠. 총을, 방아쇠를 들고 총을 한번 탁 당기면은 빈총이라고 할지라도 찰크닥 하는 그 소리, 그 쇳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 그죠? 뭔가 가슴에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면 마치 내가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뭔가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아무런 형체가 없습니다. 말 자체에 어떤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말 자체에 어떤 운동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친다고 이 종이 박스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가까이 소리치면 내 입김에 의해서 종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말 자체는 어떤 것도 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툭툭 내뱉는 이 말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어떤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언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말에는 흥망성쇠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한 도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물들어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업도 침체에 빠지고 도시 전체가 점점 황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그 도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또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움직여가지고 그 지역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업들이 번창하고 또 도시에 생기가 넘치고 점점 흥황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심결에 이 도시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에 따라서 내가 무심결에 내뱉는 나의 평가에 따라서 그 도시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강력한 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친구 하나가 미국에 이민 간 친구를 찾아서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탁 내립니다. 그러면 친구가 즐거운 마음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서 그 친구를 공항에서 픽업해가지고 자동차로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똑같이 말하죠.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이 도시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 도시는 너무너무 좋아. 너무 살기가 좋아. 사람들이 참 좋아.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좋고 사업 환경도 매우 좋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도시가 싹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가 점점 밝아지고 더 생기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를 공항에서 픽업해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이 사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합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이 도시에 왔지만은, 흘러 들어왔지만은, 그런데 이 도시 별로 좋지가 않아. 범죄도 많고, 아이들 키우는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날씨도 참 추워. 안 좋아. 이 도시에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도시는 갑자기 우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점차 그 말은 번져나가서 그 도시는 황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도시에 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 도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그 도시에 대해서 이 도시가 이렇다 저렇다는 말을 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선입견을 탁 가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 도시는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 도시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도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도시는 말이야. 이 도시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 평가를 그대로 계속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 속단에 발 없는 말이 얼마를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천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서 상당히 먼 지역까지 그냥 갑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스마트폰이 발달해가지고 천리가 아니라 지구를 순식간에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낍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한국 문화에 젖어가지고 한국 이런 뉴스에 접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한국 사람 통해서 듣는 때가 있어. 한국에 있는 고향에서 야 그게 허리케인이 왔다는데 괜찮아? 왔나?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참 말이 빨리 그죠? 번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그 말이 별 의미 없이 한 그 말이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가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도시는 이래. 이 도시는 살만해. 이 도시는 좋지 않아. 라는 고정관념으로 탁 바라보게 되고 그 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에 엄청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뉴욕은 미국에 처음에 옛날에는 다 들어오면 뉴욕으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뉴욕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뉴욕은 점차 황폐해져 갔습니다. 특별히 1970년대 중반에 뉴욕의 범죄율은 세계 1, 2위를 다줄 정도로 엄청난 범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는 점점 슬럼화되어져 갔고 그에 따라서 뉴욕의 상권은 갈수록 퇴보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뉴욕은 이제 살만한 것이 못 돼.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뉴욕을 점점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970년 중반에 뉴욕을 떠난 사람의 숫자가 약 8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0만 명이면 얼마인지 압니까? 이 미시아나 지역이 3, 40명 된다고 합니다. 2배 되는 숫자가 아메리칸 드림을 찾았어. 안전함을 찾았어. 풍요를 찾았어. 꿈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점점 황폐해져가는 그 뉴욕을 바라보면서 당시 뉴욕의 시는 결단을 합니다. 야, 우리 뉴욕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의회에서 깊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뉴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웰스 리치 그린이라고 하는 이 광고 회사와 또 밀턴 글레이즈라는 이 회사, 그래픽 이 회사에 그들을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뉴욕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를 그들에게 부탁하자라고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약 6개월 동안 연구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뉴욕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것인가 라고 이제 그 회사가 만든 로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I love 뉴욕. 이 로고를 인쇄해가지고 뉴욕의 곳곳에 건물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거리에다 붙였고 라디오에서 TV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I love 뉴욕이라는 이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칼맨이라는 사람은 I love 뉴욕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I love 뉴욕이란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마음이 깊이 박히도록 이 말을 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뉴욕 시는 점점 치유되어져 가고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과 I love 뉴욕이라는 이 축원으로 말미암아 뉴욕은 황폐함을 벗어나서 점점 안전하고 진흥한 그런 성읍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뉴욕을 사랑한다는 그 짧은 문장은 뉴요커들의 마음에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에는 생기가 넘쳤고 범죄가 줄었고 뉴욕을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였으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뉴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제1의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1년에 약 4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오래된 영화에 보면 뉴욕시가 얼마나 그죠? 범죄 많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뉴욕을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완벽한 뉴욕의 변신은 이 짧은 한 문장 I love 뉴욕이라는 그 문장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난 신문 기사입니다. 2008년 10월 16일 뉴욕 시경은, 뉴욕 PD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주말 기간 동안 뉴욕시에는 단 한 건의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주말 기간 동안에 총기 사건이 없었던 것은 지난 1993년 이래 처음이다. 테렌스 모나한 뉴욕 PD 순찰국장은 내가 경찰로 근무를 시작한 것은 1982년인데 그때부터 총성이 들리지 않았던 주말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제 뉴욕시는 다른 도시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도시가 I love 뉴욕이라고 하는 그 한 문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변했고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도시가 참 좋습니다.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테네시, 멤피스, 그 다음 이곳에 저는 왔는데 저는 이 도시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도시 사랑합니까? 다 같이 I love 미시아나. 별로 속에서 진심이 안 우러납니다. 시작. I love 미시아나. 예, 좀 love에 좀 액센트를 줘야 되죠. I love 미시아나. 시작. 예.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좀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미시아나 이 지역이 뉴욕의 그 정권가의 신문에도 났다고 그럽니다. 요즘 아세요? 뭐죠? 요즘 이 지역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져 가지고 가장 많은 일자리가 지금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그 이야기가 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오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같이 I love 미시아나. 우리 정말 미시아나 살기 좋아요. 행여나 겨울 춥다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오자마자 들은 말이 한 100번은 들었을 거야. 겨울 추워요, 길어요. 그런 말 우리가 그런 날씨에 우리 연연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미시아나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축복의 땅입니다. 또 기회의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예? 여러분,
바로 성경이 말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 한마디가 도시를 살리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이 말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제가 지금 말씀합니다,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뉴욕시가 아마 성경 말씀에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그런 로고를 만들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I love 뉴욕을 심어줬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뉴욕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꼭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고 싶어 해요. 그죠?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덕쌤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부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그래 짜증나.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런 시험은 밥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실험팀은 양파를 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양파 하나에는 계속 좋은 말을 하고 또 다른 양파에는 나쁜 말을 했더니 다른 좋게 말한 양파는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나쁘게 말한 양파는 그냥 뭉쿵 물러터졌어요. 그리고 일본의 어떤 사람은 물을 떠놓고 계속해서 좋은 말, 나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물의 구조가 분자 모양이 바뀌더라고요. 좋은 말을 한 것은 굉장히 보기가 좋은 물의 아주 좋은 분자 구조가 되어지고 나쁜 말을 한 것은 이상하게 흐려지고 빨리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분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육체나 생물이나 채소나 동물에는 모두가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에 나쁜 말, 좋은 말 해주면은 그에 따라서 음식 맛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테스트를 했지만은 그것이 분명하게 어떤 정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는 참 아직도 파악하기 힘든데 어쨌든 음식물을 만드는 것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보니까 음식물을 제조 판매하는 어떤 한국의 회사는 마음과 이 말이 음식 맛과 또 장기간 보존하는 것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서로 감사하는 말, 기쁨의 말 이런 말을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음식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한국 속담에 음식 맛은 어디에서 온다 그럽니까? 뭐라고요? 음식 맛은 손맛입니까? 오케이, 손맛도 있고, 어떤 게 정확하지 나는 손맛에 있다 그러고, 또 음식 맛은 장맛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맛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가정의 비법이다.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러는데, 자, 장맛을 결정짓는 또 다른 속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장맛은 어디에 온다고요? 말 많으면 장맛이 없다고요? 장맛이 쓰다. 안 들어보셨나요? 말이 많은 집안은 장맛도 쓰다라는 속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은 말이 많은 집안은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문자적으로 한번 말해보면은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잡음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죠? 좋은 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잡음이 많은 집안은 그 집안의 장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맛이 쓰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쩜 이런 말들을 우리 한국 속담에서도 옛날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면서 만드는 음식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독이 생기고 맛도 없다는 것입니다. 맛이 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면서 만드는 그 요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음식 맛이 매우 달다는 것입니다. 만들 때 좋은 박테리아가 생기고 맛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음식 맛은 손맛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비법이 아닙니다. 음식 맛은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맛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음식 맛은 요리사의 손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음식 맛은 사람의 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있는 것이고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이 기대됩니다. 음식이 미역국을 끓이시는 것 같던데 미역국이 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봉사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 하니 얼마나 기쁜지요. 이랬고 만약 미역국이 쓰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 많은 것을 언제 하지? 불평하며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이 달기를 기대합니다. 틀림없이 맛이 달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 살이 건강해지고 살이 찌고 그죠? 사랑이 담겨 있고 거기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고 기쁨이 담겨 있는 우리 어머니의 그 음식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근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것까지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물론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내가 한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별 의미 없이 투룩한 던진 말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나는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어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절망을 심어줘가지고 그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을 하였는가? 나는 별 없이 말을 하였는데 내가 한 말이 어떤 도시를 파괴했는가? 한 공동체를 파괴했는가? 그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한 일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고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따라서 나의 삶이 점점 행복하게 변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 삶을 점점 불행으로 인도하고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툭툭 내뱉는 이 말이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내뱉는 이 말이 나의 일터를 더 생기 있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업장을 더 멋있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사업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툭툭 내뱉는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를 흥하게 만들기도 하고 생기 있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도시를, 이 공동체를 흥하게 할 것인가, 생기 있게 만들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흥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미시아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I love 미시아나, I love 인디아나, I love 미시간, I love 미시아나 코리안 처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말로서, 그 능력의 말로서 우리를 엄청난 죄악에서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이 말이 이 세상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부흥케 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행복해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이 공동체를 더욱더 흥하고 발전시키고 기쁨의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